안녕하세요. 파이썬 강의 첫 번째 시간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보이는 코드 화면에서 샵으로 시작하는 것은 주석이라고 해서 코드에서 실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샵으로 써놓은 글들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입출력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프린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원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파이썬에서의 변수는 변하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변수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의 변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넘버, 스트링,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변수를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변수 이름을 쓴 다음 는 그리고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a는 3을 이렇게 쓰게 되면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 3을 대입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a를 하게 되면 3이 출력이 되겠죠.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실행창에 3이라고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변수 이름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요. 변수 이름에는 영어, 그리고 한글, 밑줄과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 이름은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고 숫자는 중간이나 끝에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에는 밑줄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쓸 수 없습니다. 다음은 스트링 자료형입니다. 스트링 자료형은 문자, 단어, 문장 등의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나열되어 있다 라는 뜻에서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링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을 쓰는 방법, 그리고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사이에는 제대로 적을 수가 없겠죠. 지금 보면 A는 헬로 월드, B는 한글로 안녕하세요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A를 출력하면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고 B를 출력하면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문자열도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문자열 더하기 연산이 있습니다. 지금 문자열 헬로와 문자열 월드를 더하는 연산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문자열도 곱하기 연산을 할 수 있는데요. 문자열에 숫자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자열을 몇 번 반복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더하기 연산의 경우 헬로 월드가 붙여진 형태가 나오게 되고 밑에 있는 곱하기 연산의 경우 헬로가 3번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인덱싱이라는 기능을 활용해 볼 겁니다. 인덱싱이라는 것은 문자열에서 특정한 위치를 찾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특정한 순서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를 알아내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렇듯이 순서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시의 헬로를 보면 앞에 있는 h가 1번 인덱스가 아니라 0번 인덱스입니다. 뒤에 이 1을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2를 쓰는 것이 아니라 1을 써주어야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1을 제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인덱스는 음수도 적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첫 번째 글자인 5를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뒤에서부터는 0부터 시작하지 않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0은 플러스 0과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뒤에서부터는 -1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자열은 슬라이싱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슬라이싱이라는 기능은 앞에 인덱스가 하나만을 가져왔다 라는 것과는 다르게 슬라이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오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슬라이싱은 기본적으로 이 점점을 사이에 두고 숫자 2개를 적는데요. 어떤 번째 문자부터 어떤 번째 문자까지 우리가 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부터 4번까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제 2번 인덱스에 있는 문자는 i고 4번 인덱스에 있는 문자는 b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럼 INB가 출력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슬라이싱은 좀 특이하게 2번부터 시작해서 4번 전까지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번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4번 인덱스 전인 n까지 잘라서 IN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 이제 이 쌍점 뒤에 아무것도 숫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끝까지 출력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5번 인덱스에 있는 5부터 끝까지 출력해서 OW가 출력되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쌍점 앞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처음부터 어떤 숫자까지 라는 의미가 되어서 이제 3번 인덱스 전까지 RAI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는 헬로월드, B는 안녕하세요이기 때문에 헬로월드와 안녕하세요가 제대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헬로와 월드를 더해서 했더니 헬로월드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더하기 연산자라는 것은 따로 뭐 공백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띄어쓰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직접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공백은 따로 들어가지 않고 헬로가 3번 연달아서 붙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덱싱. 헬로의 0번째 인덱스인 H, 헬로의 첫 번째 인덱스인 E, 그 다음에 헬로의 뒤에서 첫 번째에 있는 O가 순서대로 출력이 됐고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전까지 IN, 다섯 번째부터 끝까지 OW, 처음부터 3번 전까지 RAI 이렇게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열과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생각보다 헷갈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트링에서 쓸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len이라는 함수는 길이를 측정해주는 함수인데요. 사용 방법은 프린트하는 것처럼 len 안에 원하는 문자열을 넣으면 됩니다. ABCD라는 문자열은 총 4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4가 나오겠네요. 빈 문자열의 경우는 len을 측정하면 0이 됩니다. 다음에 문자열 .find는 특정 문자를 찾는 함수입니다. 그 문자가 문자열에 있으면 가장 왼쪽,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인덱스를 없으면 -1을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 abcd.find b를 하게 되면 b는 1번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1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zxcv.find b를 하게 되면 없기 때문에 -1을 반환할 것입니다. find랑 유사한 함수로 .count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문자의 개수를 세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예를 들어 aabc.add .count a를 하게 되면 a는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찬가지로 앞에 a가 없다 그러면 개수가 없기 때문에 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에서는 fstr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열 중간에 값이나
변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f스트링을 쓰기 위해서는 문자열 앞에 f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 f는 문자열이나 다른 곳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f스트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f스트링을 쓰는 방법은 문자열 중간에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중괄호 안에 원하는 값이나 원하는 변수를 집어넣어 주시면 이 별별사가 그대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변수도 선언해서 변수도 이 스트링 안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문자열 더하기를 여러 번 쓰는 대신에 이렇게 f스트링을 써서 변수를 문자열 안에 집어넣게 되면 코드의 길이가 더 줄어들게 돼서 좀 더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전체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의 길이는 4, 그리고 빈 문자열의 길이는 0입니다. 문자열 ABCD에서 B의 위치는 1번 인덱스이고 문자열 ZXCV에는 B가 없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ABC, ADD에는 A가 3개, 다음 PQER, YUI라는 문자열에는 A가 0개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제곱 4의 값은 16이기 때문에 이것을 출력하게 되면 2의 4제곱은 16입니다. 라는 그런 문자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홍길동이라고 제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변수를 넣게 되면 이렇게 홍길동이 중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 자료형은 여러 개의 값을 순서대로 나열한 배열입니다. 선언은 변수 이름 는 그리고 대괄호 2개 사이에 여러 가지 값을 쉼표로 구분해서 적으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은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둘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리스트 또는 다른 자료형이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프린트를 해줄 수 있고요. 이제 리스트는 스트링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리스트와 리스트 간의 더하기도 가능하고 리스트에 숫자를 곱해서 반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스트링에서 봤던 인덱싱, 그리고 인덱싱에 음수를 붙이는 것, 그리고 범위를 자르는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근데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리스트는 요소의 값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값을 차례대로 가지고 있는 C가 있다고 합시다. 이 프린트 C를 하게 되면 1, 2, 3, 4, 5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1번 인덱스의 값을 0으로 바꾼다 라고 이렇게 식을 적어주게 되면 이 이후부터 C의 1번 인덱스는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A와 B를 선언했죠. 숫자 자료형은 따옴표가 붙지 않은 상태로 문자열 자료형은 중간에 따옴표가 붙은 상태로 요소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 1, 2와 3, 4 리스트를 더해서 1, 2, 3, 4라는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A와 B가 담긴 리스트를 4번 반복해서 A, B가 총 4번씩 적혀 있는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다라의 0번째 인덱스는 가이고 뒤에서 2번째 인덱스는 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싱에서 가나다라에서 첫 번째 인덱스부터 세 번째 인덱스 전까지 잘라서 나다가 나온 것을 다음 처음부터 두 번째 인덱스 전까지 잘라서 가나가 나온 것을 두 번째 인덱스부터 끝까지 잘라서 다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 2, 3, 4, 5 리스트를 가진 C 변수에서 C의 1번 인덱스 값을 0으로 바꾼 이후부터는 C를 출력하게 되었을 때
1, 2, 3, 4, 5 대신에 1, 0, 3, 4, 5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리스트의 더 다양한 기능입니다. 먼저 리스트도 아까 스트링과 유사하다고 말했듯이 기능도 스트링과 비슷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len을 쓰면 이것도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합니다. 이 리스트는 1, 2, 3, 4, 4개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len은 4. 빈 리스트는 마찬가지로 len이 0이 됩니다. 리스트는 find는 쓸 수 없고 대신에 index가 있습니다. 문제는 찾는 값이 없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있는 값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나다에서 나의 인덱스를 찾으면 1이 나오겠지만 라 같은 없는 요소의 인덱스를 찾으려고 하면 에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리스트에서도 카운트가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에서 좀 추가된 몇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ppend입니다. append는 맨 뒤에 요소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a가 1, 2, 3인데 이 뒤에 4를 추가하게 되면 a를 출력했을 때 1, 2, 3, 4 리스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insert는 요소를 삽입합니다. 삽입한다는 의미는 중간에 끼워 넣는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얘는 숫자가 2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인덱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수든 값이든 상관없이 원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번 인덱스에 2라는 값을 삽입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b를 프린트하면 1번 인덱스 자리는 여기인데요. 이 앞에다가 삽입을 해서 1, 2, 3, 4 리스트가 되게 됩니다. remove는 요소를 삭제하는 함수인데요. 예를 들어 c가 1, 3, 5, 6, 7인데 6을 삭제하겠다 하면 이제 c는 1, 3, 5, 7이 됩니다. sort는 리스트를 정렬하는 함수인데요. 정렬이라는 것은 이제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뜻으로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d.sort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는 아무런 그런 값이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면 프린트 d를 했을 때 1, 2, 3, 4가 출력될 것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 3, 4의 len은 4, 그 다음에 빈 리스트의 len은 0입니다. 리스트는 find 대신 index 해서 인덱스 나를 출력하게 되면 나의 인덱스인 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1, 4, 4, 5, 4라는 리스트에서 4를 카운트를 하면 총 3개가 있다고 나옵니다. 네, 1, 2, 3에다가 4를 어펜드한 결과로 1, 2, 3, 4가 나오고 1, 3, 4의 첫 번째 인덱스에 2를 삽입하면 1, 2, 3, 4가 됩니다. 이때 삽입된 2가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 3, 5, 6, 7에서 6을 삭제한 결과로 1, 3, 5, 7이 나오고 1, 4, 3, 2에서 리스트를 정렬하면 1, 2, 3, 4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찾는 값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납니다. La is not in list. 리스트에 라라는 값이 없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튜플 자료형입니다. 튜플 자료형은 앞서 본 리스트 자료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값을 순서대로 나열한 예열입니다. 튜플은 선언을 할 때 괄호로 묶어서 선언을 해줍니다. 소괄호로 묶어야 되고요. 앞서 본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형이든 넣을 수 있고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할 수도 있고요. 곱할 수 있습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 역시 가능합니다. 한번 실행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본 것과 같은 결과이죠. A와 B가 그대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고 튜플 1, 2와 튜플 3, 4를 더했을 때 1, 2, 3, 4라는 튜플이 나오는 것을 튜플 A, B를 4번 반복했을 때 이런 튜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도 앞에서 본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튜플과 리스트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바로 튜플은 요소의 값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의 1번 인덱스를 3으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참에서도 이게 노란색 바탕을 띄워주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tuple에는 중간에 요소의 값을 따로 대입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tuple이 그럼 tuple을 무슨 이유로 쓰는 것이냐 라고 하면 이게 중간에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리스트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리스트의 값을 바꿔버리면 다른 데서 또 쓸 때 리스트의 값이 이미 바뀐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리스트는 값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튜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트보다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은 튜플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요. 사실 튜플은 기능에 있어서는 리스트의 하위 호환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튜플보다 더 많은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의미이죠. 튜플이 리스트의 하위 호환인 이유는 요소 값 추가와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ppend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서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 있지만 튜플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ppend 같은 그런 함수가 없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len도 쓸 수 있고요. index도 쓸 수 있고 count도 쓸 수 있습니다. print len 1, 2, 3, 4 튜플을 하게 되면 4가 나오게 되겠고 print len 지금 이것은 이제 빈 튜플이죠. 이 빈 튜플에 len을 출력하면 0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3, 4, 5, 6의 인덱스 5를 하게 되면 5의 인덱스인 2가 출력될 것이고 1, 4, 1, 5에서 count 1을 하게 되면 1의 개수인 2가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1, 2, 3, 4의 len인 4, 빈 튜플의 len인 0, 그리고 3, 4, 5, 6에서 5의 위치 인덱스인 2가 나오고 1, 4, 1, 5의 1의 개수 2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튜플에서는 리스트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튜플은 대부분 리스트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네, 다음은 set이라는 자료형입니다. set은 한글로 쓰면 집합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집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제 이것도 똑같이 여러 가지 값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값이 중복되지 않고 순서가 없습니다. 값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뜻은 보기와 같이 1, 4, 1, 5를 적어도 프린트를 하게 되면 1, 4, 5만 남게 되고 순서가 없다는 뜻은 인덱스를 찾을 수 없고 슬라이싱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괄호 두 개 사이에 여러 가지 값을 넣어서 셋 자료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역시 어떤 자료형이든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 개념입니다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이라는 것은 일단 두 집합을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더하고 나서 겹치는 것들은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교집합은 둘 중에 겹치는 것만 골라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 2, 3과 2, 4, 6에서 겹치는 원소는 2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교집합은 2가 포함된 집합이 됩니다.
차집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집합에서 두 번째 집합에 있는 요소를 빼겠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 2, 3에서 2, 4, 6을 빼게 되면 2는 빠지고 1과 3만 남게 될 것입니다. 셋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dd는 원소를 추가합니다. 따라서 a는 1, 2, 3이고 거기다가 4를 추가해 주게 되면 이 집합은 1, 2, 3, 4 집합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remove는 원소를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b가 4, 5, 6, 1일 때 b에서 1을 remove하게 되면 b는 4, 5, 6 집합이 될 것입니다. 한번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1, 4, 1, 5로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1, 4, 5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순서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위에서 선언할 때는 사과, 배, 망고, 키위 순서로 선언을 했지만 밑에서는 사과, 배, 키위, 망고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순서로 나오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1, 2, 3과 2, 4, 6의 합집합은 리스트였으면 1, 2, 2, 3, 4, 6이었겠지만 겹치는 2가 사라지면서 1, 2, 3, 4, 6이 됐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의 경우는 두 집합에서 겹치는 2만 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 2, 3 집합에서 2, 4, 6 집합을 뺀 결과는 2가 사라져서 1, 3 집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2, 3 집합에 4를 add하게 되면 1, 2, 3, 4 집합이 되고 4, 5, 6, 1 집합에서 1을 remove하면 4, 5, 6 집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자료형 중 마지막 자료형 딕셔너리 자료형입니다. 딕셔너리 자료형은 이름과 값이 연결된 사전입니다. 사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단어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알고 싶을 때는 그 단어가 있는 위치를 찾아가서 페이지를 펼치면 그 단어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은 홍길동, 성별은 남자라고 했을 때 A의 이름을 찾으면 홍길동이 나오고 A의 성별이 찾으면 남자가 나오게 됩니다. set과 마찬가지로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A에서 이름은 홍길동, 성별은 남자로 지정한 딕셔너리가 있고 B는 1은 A, 2도 A 해서 다른 단어일지라도 뜻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는 리스트를 제외한 다른 자료형이 뒤에는 어떤 자료형이든 올 수 있습니다. 형식은 단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단어, 쌍점, 뜻, 쉼표, 단어, 쌍점, 뜻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싱은 아니지만 키, 그러니까 단어를 이용해 value, 그러니까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이름을 알고 싶다 하면 A의 이름, 인덱싱을 하듯이 숫자 대신에 이름을 넣어주면 홍길동이 출력이 될 것이고 여기는 숫자가 써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절대 인덱싱이 아니라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B의 2를 출력하게 되면 A가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value를 추가하는 법도 있습니다. A의 나이를 1000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 A에는 마치 우리가 여기다가 나이 쌍점 1000을 적은 것과 똑같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쌍, 그러니까 단어와 뜻이 연결된 쌍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elete에서 del, 그리고 A의 성별을 하게 해주면 A에는 성별, 그리고 남자, 이 값 전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든 A와 B, 이름은 홍길동, 성별은 남자 라는 딕셔너리 하나, 1은 A, 2도 A 라는
딕셔너리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의 이름을 구하면 홍길동, B의 E를 출력하게 되면 A가 출력이 됩니다. 이제 A의 나이를 1000으로 대입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A를 출력하면 나이가 1000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의 성별을 삭제했기 때문에 성별 쌍점 남자가 사라져서 이름 홍길동 나이 1000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기서 없는 것을 불러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러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없는 값을 불러오는 일은 없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 자료형이 파이썬에는 더 존재합니다. 바로 불린 자료형이라는 것인데요. 이 불린 자료형은 참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다룰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유용하게 쓰일 녀석입니다. 단 두 가지, 대문자로 시작하는 true, 대문자로 시작하는 false만이 불린 자료형입니다. A, B를 출력하면 true와 false가 나오겠죠. 그리고 불린에는 and, or, not 연산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연산이 있고요. 먼저 and 연산은 둘 다 참인가? 라는 뜻입니다. true and true는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이 결과도 true가 됩니다. 하지만 false and true는 둘 중 하나라도 거짓이 있기 때문에 false가 됩니다. 다음 or 연산은 둘 중 하나라도 true인가? 라는 뜻입니다. true or false는 둘 중 하나라도 true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은 true가 됩니다. 하지만 false or false는 둘 다 false이기 때문에 결과도 false가 됩니다. 마지막 not 연산은 true와 false를 서로 뒤집는 연산입니다. not true 같은 경우에는 false가 되고 not false 같은 경우에는 true가 되는 것이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B, true, false로 선언했기 때문에 true, false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rue and true의 값은 둘 다 true에서 true, false and true의 값은 하나라도 false가 있기 때문에 false가 되고 true or false는 둘 중 하나라도 true가 있어서 true, false or false는 둘 다 false이기 때문에 거짓, false가 됩니다. not true는 참의 반대, false, not false는 거짓의 반대인 참, true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변수 파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스트링,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등 뭔가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자료형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해당하는 내용에는 in이 있습니다. in은 요소가 변수에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a, b, c, d에 있는가?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결과는 true와 false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4가 1, 2, 3에 있는가? 이런 식으로 7이 set 7778에 있는가? 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딕셔너리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딕셔너리는 키, 그러니까 사전으로 따지면 단어 이름 중에서만 판단합니다. 뜻은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name in, name은 앨리스를 쓰면 true가 나오지만 앨리스 in, name은 앨리스는 false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tuple은 리스트로 변환해서 써야 된다는 말 기억하고 계신가요? 변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이름 뒤에 괄호를 붙여 자료형끼리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uple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tuple 괄호 열고 abcd를 쓰면 abcd가 tuple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런 tuple을 리스트로 변환하는 것은 list, tuple 345를 쓸 수 있고 이제 set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딕트로는 바꾸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스트링으로 바꾸면 프린트 했을 때는 티가 나지 않지만 아무튼 스트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리스트를 셋으로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자주 활용하는데요. 리스트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셋의 경우는 중복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요소를 제거할 때 셋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셋으로 변환하는 것을 리스트를 씌워서 다시 리스트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인 ABCD의 결과는 true, 4인 list 1, 2, 3의 경우는 false, 7인 set 7778의 경우에는 7778은 set 7, 8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쨌든 7은 있기 때문에 true입니다. 딕셔너리에서 name은 앨리스에 포함되어 있는가는 참이지만 그 뜻이 되는 name은 앨리스 안에 앨리스가 없는 걸로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스트링 ABCD를 tuple 변환하게 되면 스트링이 하나씩 쪼개져서 tuple 들어가게 됩니다. 리스트나 set으로 변환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tuple 3, 4, 5를 리스트로 변환하면 리스트 3, 4, 5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set 리스트 3, 3, 5, 6을 변환하게 되면 중복되는 요소는 사라지고 3, 5, 6만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